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계속 날씨가 덥죠. 어제도 제가 어제 자다가 되게 날씨가 더워가지고 밤잠을 좀 설쳤는데, 자, 여러분은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학을 다 못 나갔죠, 그죠? 네. 자, 그럼 오늘 문학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네. 자, 현대시인데요. 네. 지난 시간 출력하셨던 그 프린트물 6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첫 번째 문제를 좀 먼저 읽어볼까요? 자, 공통점. 자, 7번 문제 보시면 보기는 가와나의 공통점을 정리한 것. 보기에 해당하는 시어를 가와나에서 각각 써보자. 네, 공통점을 찾았다고 하네요. 공통점. 자, 가와나 모두 대비되는 시어들을 활용하여, 대비되는 시어라고 나와 있어요. 대비되는 시어를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네. 자, 이거는 주제의식을 강화하는 방법은요, 주제의식을 강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비되는 시어를 가지고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대비되는 시어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냐면, 말 그대로 대비 시어니까요.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차이점. 차이점이 어떤 것을 차이점을 가지고 어떤 것을 연상하게 되고요. 그 연상으로 인해서 주제의식이 좀 부각되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이 시의 전개가 두 가지에 대비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대비되는 것에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차이점. 그것을 통해서 연상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제에 조금 더 접근해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자, 나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작품을 읽을 때 차이점, 대비되는 시어, 여기에 좀 포인트를 두고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작품으로 좀 가보죠. 6조. 자, 어쨌든 여기에서 문제는 대비되는 시어를 찾는 거고요. 작품을 읽어 들어가는 방식은 그 대비되는 차이점을 가지고서 좀 주제에 접근해 보자, 이런 방법이에요. 자, 어느 집에나 문이 있죠. 자, 1년. 어느 집에나 문이 있고요. 우리 집의 문 또한 그렇지만 어느 집의 문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잘 열리고 닫힌다는 보장이 없듯. 자,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게 열림과 닫힘이죠, 그죠? 자, 열림과 닫힘. 여기에서 드러나는 차이점은, 그렇죠? 어떤 통로가 된다는, 통로가 열리고 통로가 닫히는,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소통이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좀 연상이 나오겠죠, 그죠? 연상은 소통의 가능성. 이런 게 좀 나타나겠다, 그죠? 자, 2연으로 가죠. 문은 열려 있다고 해서 언제나 열려 있지 않고 닫혀 있다고 해서 언제나 닫혀 있지 않다. 열려 있지만 그건 열린 것이 아니고 닫혀 있지만 닫힌 것은 아니다. 좀 무슨 어려운 말처럼 지금 서술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냥 한번 넘어가 보죠. 어쨌든 닫혀 있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자, 닫혀 있는 것으로 열린 걸 먼저 나오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열려 있지만 열린 게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열려 있지만. 자,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 보시면 이 상태를 의미하죠, 그죠? 문의 상태. 문의 상태라고 하는 건 말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각적인, 즉각적인,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상태죠, 그죠?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상.
현상. 열려있는 것, 현상. 그렇지만 그 현상은 열린 것이 아니다. 그 열려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열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가 나오냐면 본질이 나와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진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열린 것이 아니다. 열려있는 것으로 드러나 있고 열려있는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그걸 파헤쳐 보면은 열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밑에도 그렇죠. 닫혀 있다고 해서 닫힌 것은 아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게 이게 좀 중요한데요. 이게 이 시의 주제와 좀 관계가 있어요. 현상과 본질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를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의 속성, 이쪽은 문의 일반적인 속성. 일반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열려있고 닫혀있고. 그런데 그 일반적인 속성이 열린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또 이런 말로도 볼 수 있어요. 통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통념.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과 그것에 대한 통념. 통념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여기는 걸 말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여기는 것. 하지만 통념은 그 진리값이 T일 수도 있고요. F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그게 T인지 F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속성을 말해요. 일반적인 속성과 현상. 그것에 대한 열린 것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통념에 대한 의심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통념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이 시가 계속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시가 좀 어렵거든요. 이 시는 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는 어떤 관념, 우리의 의식, 우리가 가지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그걸 대상으로 해서 문에다가 비유해서 만든 시예요.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그 개념을 그냥 바로 말하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인 거죠. 이게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두 개의 어떤 차이점을 보여주는 그 개념인데 그 개념을 바로 개념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비유를 하는데요. 연상을 시키는데요. 비유나 연상을 시켜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연상을 시켰냐면 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연상을 시켰어요. 자, 그래서 일련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어떤 소통의 가능성, 대화의 가능성, 연결의 가능성, 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열림과 닫힘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통하고 안 통하고, 이런 상황이 되겠지. 열려 있으면 통하고, 닫혀 있으면 안 통하고. 네, 그런 것에 대한 가능성인데, 이제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도마 위에 올라간 거죠. 가능성을 가지고 진짜 그런 거야? 그렇지 않은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의심해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거는 본질적으로는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편으로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통념이에요. 통념적으로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은 열리고 닫히는 것, 문은 열리고 닫히는 것이 일반적인 속성인데, 근데 그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좀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기가 이 시의 어떤 주제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3년으로 가죠. 어느 집에나 문은 있어요. 어느 집 문이나 그러나 문이라고 해서 모두 닫히고 열리는 확증이 없듯. 여기도 보시면 같은 얘기죠. 어떤 집이라도 문은 다 가지고 있어요. 문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런 문이라고 해서 다 열리고 닫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누구나 일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그것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의심해 봐야 한다. 그 다음에 4연으로 가죠.
문이라고 해서 반드시 열리기도 하고 또 닫히기도 문이라고 해서 반드시 열리기도 하고 또 닫히기도 하지 않고 두드린다고 해서 열리지 않는다. 역시 같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오연으로 가죠. 어느 집이나 문은 있어요. 어느 집이나 문은 담이나 벽을 뚫고 들어가서 담이나 벽과는 다른 모양으로 자리 잡는다. 자, 여기서는 문이 뭐가 될 수 있다? 담이나 벽이 될 수 있는데, 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것.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자, 그냥 그대로 가보죠. 우리가 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죠. 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문은 그냥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지, 그지? 통로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다른 어떤 기능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문이라고 하는 것의 기능은, 문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은요. 문이라고 하는 것의 그런 속성은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하는 거야.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문이 이제 다른 속성을 가질 수도 있어요. 무엇처럼? 담이나 벽처럼. 자, 이거는 앞에서 문은 열림, 대화, 소통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문이 다른 것으로 변해버렸어요. 다른 것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연결, 대화, 소통이 아니라 단절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나타나겠죠. 계속 반복적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일반적으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이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속성은 연결, 소통, 대화 이런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열림, 대화, 소통이라고 해서 항상 그게 열림, 소통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조금 더 나와가지고 문은 이런 것도 될 수 있어. 단절이라고 하는 것도 될 수 있어. 단절이라고 하는 것도 될 수 있어. 이제 다른 본질을 얘기하죠. 문이 가지고 있던 본질, 첫 번째 본질, 대화, 연결, 소통. 그런데 문은 또다시 담이나 벽처럼 그런 단절이라고 하는 그런 속성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유견으로 가죠. 담이나 벽을 뚫고 들어간 담이나 벽과 다른 모양으로. 이것도 봐요. 이것도 또 하나의 속성이잖아. 또 하나의 속성. 네, 살펴보시면 이것도 또 하나의 속성이에요. 다른 속성이야. 다른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 속성 또한 어때요? 그 속성 또한 뭐 해야 된다? 비판받아야 된다. 의심해봐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유견 봐요. 담이나 벽을 뚫고 들어가서 담이나 벽과 다른 모양으로 딱 하니 벽이 자리를 잡고 있지만 담이나 벽이 되지 말라는 법이나 담이나 벽보다 더 든든한 문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이 시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개념, 통념이라고 보죠. 통념을 고지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통념을 어떻게 봐야 된다?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 비판적으로 사고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변화할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 괜찮나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조금 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 그죠? 하나는 열리고 소통하고 연결되고, 하나는 닫히고 단절하고 막아버리고. 자, 그런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열려 있다고 해서 언제나 열린 것도 아니고 닫혀 있다고 해서 언제나 닫힌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다시 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뀔 수가 있죠. 담이나 벽과 같은 모양으로. 담이나 벽과 같은. 그런데 그 담이나 벽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과도 또 다른 것으로 문은 일반적으로 담이나 벽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과 다른 속성으로도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계속 지금 자,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채로 걸러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막 채로 걸러보면, 뭐, 부스러기들은 다 떨어져 버리고요. 핵심만 남을 텐데, 그 핵심을 잘 생각해봐요.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본질적인 것은 언제나 고정적이지 않고 변화 가능하고요. 또, 통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통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되셨나요?